네,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오픈소스입니다. 결국 기존 제조업의 네. 질서를 조금은 무너뜨릴 수 있는 오픈소스가 지금 소프트웨어에 이어서 하드웨어까지 네.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를 오픈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튜닝하고 편집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였는데 하드웨어의 접목이 되면은 어떤 식의 발전이 되는 건가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드웨어 설계도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구조도를 모두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네. 들어와서 거기에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제조업과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에코시스템도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혁신 제품이 나왔을 때 이 혁신 제품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장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업이 이 안에 제품을 유입시킴으로써 일반 구성원들의 참여와 함께 활동적인 구성원들의 참여로 혁신 제품이 다시 한번 또 탄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에 대한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의적 제품들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네. 가장 핵심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것을 기존 제조업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어떻게 네.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런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회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협회나 단체 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나 커뮤니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시면 간단한 보드 형태입니다. 근데 이 보드 옆에다가 다른 부속 기기들을 달아서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비글본 블랙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보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인텔이 참여해서 인텔과 아두이노가 합작한 갈릴레오 보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드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일종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센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산업과 또 통신과 결합되었을 때는 의외로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하고 있다는 점, 이 산업의 앞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핵심은 뭐냐면 현재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상에서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물 인터넷 기업으로 여러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지만 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고요. 아두이노의 시스템 구성을 조금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보드, 네. 일종의 이제 CPU 역할을 하는 보드가 있고요. 그 보드 옆에 붙는 통신 모듈,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때때로 업데이트하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일종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부된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몸집이 가볍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도 소비자들이 참여하고요. 이것을 만드는데도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품들, 과거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창의적인 제품들을 앞으로 좀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각 소비자별로 맞춤 제품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기계치라서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은 어렵기도 하거든요. 혹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저도 뭐 기계치라서 네. 많은 걸 알지 못하고요. 대신에 이제 몇 가지 나와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면 구글이 이제 네스트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스트라고 하는 기업이 결국 보일러 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보일러 기업과 구글의 날씨 앱이 합쳐지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 온도 조절 센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보드의 역할은 뭐냐면 기존의 날씨 앱과 연결해 준다는 거죠. 날씨가 추우면 스스로 온도를 올리고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스스로 온도를 내리는 그런 조절 기능.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 시스템은 온도 예약 정도, 이 정도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앱과 연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물용 센서 보타니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주변의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겠습니까? 위에 이제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배수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면 물도 이제 식물이 필요할 때 스스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품화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IoT, 즉 사물 인터넷의 확산은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이렇게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또 하나 이제 좀 재미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듈을 탑재한 것을 맥주캔에 달아놨더니 맥주를 가장 마시기 좋은 온도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알람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저귀에 이제 습도 센서를 부착해서 그 열어보지 않아도 언제 아이가 용변을 받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그 연결할 수 있는 이 기기와 함께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메인 모듈이 연결이 되고요. 이 메인 모듈은 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각종 센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연결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얘기했던 단편적인 이런 기술들이 지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함께 오픈소스 하드웨어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다양하게 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기업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구글 프로젝트 아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네. 결국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하드웨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드도 오픈XE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두이노의 그 센서 칩을 넣어서요. 자동차 안에도 ECU라고 하는 기본적인 컴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컴퓨터에서 각종 모듈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모두 체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만 스마트폰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이걸 보여주면 아니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람이 그걸 보면 차에 어디에 이상이 있으니까 네. 검사를 받으러 와라라고 스스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네. 움직임들이 앞으로 더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 실제 사례를 제가 들어보니까 참 재밌고도 정말 상상 속에만 있던 제품들이 실제로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우리도 창조경제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시사점이나 국내 관련 기업도 있을까요? 그 ICT 제조업들이 이제는 뭔가 혁신하지 않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설비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설비망으로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존에 찍어낸 공장화된 제품들, 대량 생산된 제품들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현재 이런 혁신형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3D 프린터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도 제조업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겠지만 개인들이 그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제조업에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국내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오히려 국내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그 센서 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든지 어떤 제품이 되었든 ICT 기반 기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핵심 부품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품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삼성 SDI 같은 이런 제품들에게는 여전히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